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1월 27일 미국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바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즉 추수감사절이죠. 1년의 여러가지 수확을 감사하며 보내야 될 공휴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멕시코와 카나다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천명하였습니다. 멕시코와 카나다에 대해서는 마약인 펜타닐 유통과 또는 불법 입국자들이 멈출 때까지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역시 펜타닐 주요 원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모든 마약의 미국 반입이 멈출 때까지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멕시코와 카나다에는 미국에 판매되는 수많은 자동차에 대한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와 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프레임을 만들고 쉐시에 이 모양 저 모양의 부품을 끼워 넣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카나다 국경이나 멕시코 국경을 수번에 걸쳐서 왕복해야 되는데 이럴 때마다 25%를 부과한다고 하면 자동차 단가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화요일인 11월 26일에 벌써 나스닥과 또한 월가에서는 순영이기 시작합니다. GM과 포드가 2.5 내지 6%까지 주식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정부 때 이 카드를 사용하여 멕시코와 카나다의 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어낸 전례가 있기도 합니다. 원래 미국은 북미 관세협정이라고 하여 나프타라고 이야기하는 비관세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USMCA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유했던 것이 일기 정부 때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미국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이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첫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보호무역 관세 장벽을 쌓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회 정원에서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그간의 아동 인신매매 조직인 화이트 글로벌 배달 서비스를 하였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7, 8세부터 10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을 보건복지부인 HHS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스폰서를 구하여 각 가정에 위탁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부분 위탁받은 것은 인신매매 조직이었던 것으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NGO, 즉 비정부 기구와 서로 간의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어린아이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특히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10세 때부터 임신을 하고 출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폭로를 하였습니다. 내부 고발자인 타라 로다스는 국토안보부인 DHS가 남부국경에서 무보호 외국인 아동, 즉 UAC라고 표현을 합니다. UAC를 보호한 다음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호소로 인계하고 그 보호소에는 아이들을 스폰서를 구하여 각각 가정으로 보내야 하는데 실제로 가정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고 인신매매 조직의 배달 서비스로 간 경우가 많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내 성인 보호자에게 인수되는 과정에서 바로 UAC의 프로그램을 고발한 것입니다. 2021년 말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기관에서 일하였던 그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하에서 약 53만 명에 해당하는 무보호자 불법 외국인 어린 아동들을 상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 또는 10대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도축장, 레스토랑, 공장 등에서 주로 야간조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간조에는 연방정부나 시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야간으로 보내 애들을 일을 시키고 그 중에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성노리개가 되어 어린 나이에 임신을 경험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폭로를 한 것입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간에 국경을 열어놓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반입한 결과가 그들에게는 한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오늘 비난을 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폐단을 잘 알고 있는 RFK 주니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RFK 주니어는 이 문제를 국토안보부와 협의를 하여 사후에 그들이 입양된 후에도 어떻게 생활하는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확인할 것이라고 오늘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악행을 저지른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죄값을 받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백악관 기자실을 일반 기자 말고도 팟캐스트도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백악관 출입 기자 협회에서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주니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엉터리 기사만 쏟아내고 있는 기자들보다는 제대로 정론을 피력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바로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욕타임즈의 헛소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매관 매직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에 뉴욕타임즈가 전방위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렸던 모든 것에 대하여 즉시 사과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까지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타락하여 기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인 DNC가 망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하여 비난의 조롱 섞인 조로 말하는 것이 깨어나면 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go work, go brok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시민 정신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10억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쓰고 선거에 패배를 하자 많은 DNC 소속의 민주당 노조 위원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금이 마르자 당장 모금을 하겠다고 고펀드미에 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전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목표는 일일 2만 5천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났지만 18,000불만 모여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소외된 계층, 약자를 돕는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10억 달러 이상을 소모하였으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선거구역인 45지구에서 23일 만에 당선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간에 한인의 자존심이기도 하였던 미셸 스틸이 바로 그게 공화당 후보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45지구가 민주당 일색이었으나 유일하게 미셸 스틸이 공화당으로 나가서 승리하였던 지역이라서 그만큼 미셸 스틸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올해는 23일 만에 거기 개표가 완성이 되었는데 뜻밖의 미셸 후보가 낙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선두를 달리고 있던 미셸 스틸이 갑자기 3주 만에 역전을 당하여 데릭 트레인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이는 첫째, 캘리포니아에서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두 번째는 23일이나 걸렸다는 개표 절차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 오늘도 엉뚱한 발표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반트럼프주의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의 부채자 단속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하여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자 문제는 각 주가 부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방자치법에 의하여 모든 시의 권한은 모든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는 여러 시장들을 위해 그냥 대표하는 대표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게빈 뉴섬이 낮술을 먹었는지 엉뚱한 발언을 하여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앞으로 판매되는 전기차 리베이트에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빼고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거의 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차는 멕시코, 카나다 또는 중국,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해야 될 미국 정치가로서 기본 양식을 잃었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오늘 평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인 측면과 고용효과, 세수적인 측면에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엉뚱하게 제3국 또는 카나다나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회사에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하는 엉뚱한 발상을 하여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